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회 이주민 건강 실태와 중국인 의료 이용 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에서 상임 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단체는 199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한국에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 난민, 중국 동포, 또 이주 배경 아동들,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건강 문제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한국 사회 이주민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건강 실태 말씀드린 후에 중국인 의료 이용 현황과 그리고 의료 이용 증진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 노동자가 있고 또 결혼해서 와서 살고 있는 결혼 이주민들 그리고 재외 동포라고 불리는 한국계 많은 동포들 그리고 이주 아동, 난민, 유학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이제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들이 있고 또 비자 없이 혹은 기간을 체류해서 초과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들, 미등록 이주민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지난해 12월 말 통계를 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95만 6,7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 외국인은 100만이 넘고요.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는 47만 5천여 명, 그리고 단기 체류 외국인도 38만 6천여 명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19년에 가장 많았다가 2020년부터는 아시는 대로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의 42%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숫자로는 84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태국 이런 순서로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59.7%, 그러니까 거의 60%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그러니까 30에서 39세까지가 27.4%, 그리고 그 다음이 20대, 20세에서 29세까지 21%, 그리고 40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결국은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20, 30대, 40대까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문 인력이 4만 5천여 명이고 36만 1,526명이 단순 기능 인력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더럽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좀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다 그 체류 자격을 세분화해서 나온 것인데요. 이게 아마 보시면 아실 대로 비자 타입이 이런 다양한 비자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통계에서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앞에서 본 통계대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주민 건강 실태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주민들이 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료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산재 사고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비율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해고 그리고 강제퇴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신생아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치료비의 부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또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의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비 부담인데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 송금을 하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쓸 비용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통역과 간병 문제도 이주민들이 겪는 주요한 의료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산재 사고율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재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 관리에도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의료 문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이주 노동자들 생활 환경을 보면 왜 이렇게 병들을 많이 얻고 또 사고들이 많이 나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들이 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건물과 붙어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그러니까 냉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는 임시 숙소, 그러니까 늘 집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곳에서 잠을 자야 하고 또 고된 노동 후에 피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숙소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주로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인데요. 이게 약 2평 정도 되는 넓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시는 대로 겨울에는 이제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엄청 춥고 또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곳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산재 문제 이런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치면 다친 것도 힘들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현황,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죽는 것 이런 것보다 산업재해, 일하다가 떨어져 죽거나 뭐 기계에 끼인다거나 이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사망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고 그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또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를 보면 내외국인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내국인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많이 물론 숫자적으로는 내국인이 훨씬 많지만 그 비율로 따지면 외국인들의 산재 비율이라든가 사망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된 외국인의 산재 현황이고요. 미등록 외국인의 산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업무상 산재 사고 업종별 현황을 보면 주로 어떤 업종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제조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그리고 기타, 농업도 꽤 많은 사고,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말하자면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계에 치인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산재가 발생하고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현황을 보면 사실은 감염병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다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감염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기 사례에 나와 있다시피 이 여성은 매일 오전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일을 했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226시간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 330시간을 일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취약한 상황에서 그 결핵에 걸렸고 그리고 결핵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주는 나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 너를 더 이상 못 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고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렇게 해고를 시켰으면서 고용노동부에는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노동시간만 조금 적었다거나 혹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되었어도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결핵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노동 조건이라든가 이 여성이 일했던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결국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2와 사례 3도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핵 진단을 받거나 또 사례 3은 C형 간염을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사례 3 같은 경우는 3개월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미등록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C형 간염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까 약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니 고용주가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서 그나마 약값을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 약값을 본인이 전액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에서 주요 의료 문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비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살펴본 대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도 이주 노동자에게는 취업 제한한다거나 강제 퇴거의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들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보다 숨기거나 혹은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서 더욱 악화시키거나 또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질환보다 감염병은 본인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체류 자격으로 인한 추방보다는 치료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제 여성들의 출산과 신생아 질환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사례들인데 2020년에 베트남 여성이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산정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다. 그래서 아기를 바로 큰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서울의 대학병원을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근데 거기서도 힘들고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이 여성은 보험이 없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가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치료비가
1억 6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 수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고, 다행히 이제 병원 측에서 5천만 원을 감면하고, 이제 저희 같은 단체들에서도 또 지원을 해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해결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미등록인 경우에는 치료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국제 수가를 적용하는 문제가 큰 종합병원에서는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2, 사례 3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특히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양육에 혹은 자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책임들을 회피하다 보니까 여성 혼자 그런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문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위험하고 힘든 작업 환경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가 예전에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했던 그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고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 산정검사를 위해서 조퇴를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다도 35.6%나 나왔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나 야간 근로를 했던 적이 있다도 35.6%.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했다고 해서 어떤 보호를 받거나 하지 못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과로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유산한 경험이 있다도 17.8%가 나와서 결국은 이 여성들이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이고요. 또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업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도 15.6%나 되어서 결국은 외국인 여성들은 임신하면 제대로 보호받거나 또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오히려 해고당하고 또 모성보호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심리적, 신체적 불안정성은 결국 신생아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이주 여성들한테 특히 이제 저희 단체 같은 데서 지원을 하다 보면 유산, 사산, 미숙아 출생이 굉장히 많고 신생아 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질환은 이주 여성과 가족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서 때로는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정신건강과 자살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업무 외 재해 사망은 241명이었고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그리고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뒤를 잇는 것이 자살 그리고 청장년 급사 증후군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총 26건의 자살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네팔 15건, 중국 3건, 우즈베키스탄 3건 순이라고 국정감사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자살 문제가 또 다른 영역에서 저희들한테 관심을 촉구하고 뭔가 대응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또 나온 자료인데요. 그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지금 그 16개 아시아 나라들에서 노동자를 이제 한국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고용허가제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자살한 현황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 2020년에 15명이 자살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출신 국가별로 보면 네팔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2020년부터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주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 보니까 이주 노동자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 위험 요인으로 종사 업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울 척도를 봤을 때 21점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농립축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걸 기준점을 더 높여서 41점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줄고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그대로여서 결국은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것이 우울 수준 그리고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 사고를 겪었을 때 관련된 사안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은 수가 대답한 것이 직장 문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잇는 것이 가족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 경제 문제, 개인 성격 문제, 이렇게 순서로 대답을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들이 그냥 흔히 짐작하기로는 한국에서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의외로 그 문제보다는 직장 문제, 그러니까 직장에서 힘들었거나 혹은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고용 허가제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살 사고를 하게 만들고 실제 자살이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장 문제와 이주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과 자살 간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든 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혹은 체불임금,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농업이나 어업 등 고립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는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태어나고 자란 본국을 떠나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낯선 타국에서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힘든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상의 여러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자살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를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한 것인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39.6%, 건강한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33.8%로 건강하지 않거나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보통보다 좋은 점수로 나왔고 남성이 여성보다 좋은 편이라고 이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연령별, 성별로 지난 1년간 심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내국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성 9.1%, 여성 13.4%인데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졌지만 20, 30대 여성의 경우는 40, 50대 여성보다 우울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우울 경험률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젊은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 증진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통계치입니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이 그럼 우울하거나 불안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그냥 참았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약을 사 먹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 갔다도 좀 낮은 수치고요. 대부분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뭔가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이유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처방전 없이 약 구입.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증상에 따라서 진통제를 산다거나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할 때 그냥 약을 구입하는 그런 정도가 가장 많았고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낮았다. 그러니까 치과 진료나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아프거나 다쳐서 외래 진료를 받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아주 아파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병원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미충족 경험은 건강 문제로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진단 혹은 검사, 뭐 치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이제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미충족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응답자의 28.2%가 내국인의 미충족 의료율 11.5%에 비해 16.7%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못 받는 율이 내국인에 비해 한 반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사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제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고립된 형태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도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인근에 가까운 병의원을 찾기 어렵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의료 미충족 경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료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용이 부담되어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의료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주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증세가 가벼워서 뭐 곧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못 받거나 뭐 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응답자들의 미충족 의료 이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 부담, 이제 시간이 없고 이런 이유도 쭉 나왔지만 그다음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도 27.9%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결국은 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과제로 제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내국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국인 경우는 미충족 의료의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가 3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증세가 가볍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는 21.2%로 이주민 응답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민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내국인에 비해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의료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필요할 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인 이유로 미충족 의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주민 의료보장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주민들도 그 직격탄을 맞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요. 이때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응답자가 1,055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보라든가 뭐 의료 접근권에 관해서 쭉 질문을 했을 때 이주민들의 대답이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10.7%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미등록 체류자라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방침이 정작 이주민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46.4%만이 코로나19 정보를 정부기관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얻었다라고 답을 했고 37.7%는 같은 나라 사람들과 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얻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많이 겪게 되었고 또 혐오적인 시선과 언행도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험한 차별을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코로나 초기에 공적 마스크 구입할 때 이제 건강보험 있는 사람만 우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외국인은 마스크도 사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 대로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은 이제 공적 마스크를 사려고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팔지도 않았고 또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에게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본인은 구하지 못해서 쓰지 않았을 뿐인데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혐오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랬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해서 본인은 엄청 억울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제 문제는 감염 방지 명목으로 대부분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외출 금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카페나 음식점 출입을 거부당한다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통역이 없어서 1339나 보건소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차별이라고 느끼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리함을 얻는구나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한 것입니다.